서울의 겨울밤. 차가운 바람이 오래된 주택가 골목을 스쳤다. 강민재는 집 앞에 멈춰 서서 손에 쥔 열쇠를 내려다보았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모든 게 끝날지도 몰라. 그는 심호흡을 하며 고개를 들었다. 2층 집의 창문 너머로 낯선 그림자들이 어른거렸다. 그의 아버지, 강철수,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낯선 이들. 민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버지가 정말로 나를 버리려는 건가? 민재는 28세.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그는 늘 아버지의 기대를 짊어지고 살아왔다. 강철수는 엄격한 가장이었고, 민재가 어릴 적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로 둘만의 삶은 점점 더 차갑고 삭막해졌다. 민재가 자신의 성정체성을 깨닫고 연인 최윤서와 함께 삶을 꾸려가겠다고 선언했을 때 아버지의 반응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너 같은 놈은 내 아들이 아니야. 그 말은 민재의 가슴에 칼처럼 꽂혔다. 하지만 민재는 포기하지 않았다. 윤서가 그의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윤서. 32세의 프리랜서 사진작가는 민재에게 세상이었다. 그는 민재의 불안한 눈빛을 읽고 부드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민재야. 우리 같이 이겨낼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 곁에 있을게. 윤서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민재는 그 말에 힘을 얻었다. 그날 밤 민재는 아버지가 새 아내 김혜진 40대 후반 한국인 여성을 집에 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혜진은 2명의 10대 자녀 지수 17세 한국인 여성와 민호 15세 한국인 남성을 데리고 왔다. 민재는 아버지가 그들을 위해 집을 비우라고 요구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휩싸였다. 이 집은 민재의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고 민재에게는 단순한 집 이상의 의미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낯선 공기가 민재를 맞았다. 거실에는 혜진과 그녀의 아이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고 강철수는 그들 옆에 서서 민재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민재. 이제 너는 여기서 나가야 할 것 같구나. 아버지의 말은 단호했다. 민재는 숨이 막혔다. 아버지. 이 집은 엄마가 아마리 채 끝나기도 전에 혜진이 끼어들었다. 이제 여긴 우리 가족의 집이야. 민재 씨. 이해해줘요. 민재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윤서를 바라보았다. 윤서가 그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민재야. 침착해. 우린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민재의 마음은 흔들렸다. 이 집. 이 공간은 그의 어린 시절. 어머니의 기억. 그리고 그가 지키고 싶었던 모든 것이었다. 그날 밤. 민재와 윤서는 집을 떠나지 않았다. 대신 민재는 아버지와 대화를 시도했다. 아버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저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강철수는 단호했다.
너 같은 놈이 내 아들이라고. 너 때문에 내가 창피를 당했어. 민재는 그 말에 더 이상 반박할 힘을 잃었다. 그러나 윤서는 달랐다. 그는 민재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민재야. 이 집이 전부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라면 어디든 집이 될 거야. 윤서의 말은 민재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민재는 알았다. 이 싸움은 단순히 집을 지키는 것 이상이었다. 그의 존재, 그의 사랑, 그의 정체성을 지키는 싸움이었다. 며칠 뒤, 민재는 우연히 혜진의 딸 지수가 몰래 자신의 방에서 어머니의 물건을 뒤지는 모습을 발견했다. 지수는 당황하며 말했다. 미안해요. 그냥 호기심 때문에. 하지만 민재는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숨겨진 감정을 읽었다. 지수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이유로 방에 들어온 것 같았다. 민재는 그녀와 대화를 나누며 그녀가 이 새로운 가족 상황에 불안해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지수야. 너도 이 상황이 낯설지? 민재의 부드러운 질문에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갑자기 저희를 여기로 데려왔어요. 저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재는 그녀의 말에 공감했다. 그는 지수와 대화를 나누며 그녀가 아버지와 혜진의 갑작스러운 결혼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을 알았다. 민재는 이 상황에서 지수가 중요한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윤서와 함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단순히 집을 지키는 것을 넘어 이 가족 모두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혜진이 이 집에 들어온 진짜 이유. 그리고 강철수가 민재를 내쫓으려는 숨겨진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민재와 윤서는 점점 더 깊은 갈등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았다. 민재는 윤서의 손을 잡으며 다짐했다. 윤서야. 우린 이겨낼 거야. 이 집도. 우리도 지킬 거야. 민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머니의 낡은 나무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며 그는 어린 시절의 기억에 잠겼다. 어머니가 미소 짓던 그 집. 그 따뜻했던 순간들이 지금은 낯선 이들의 발자국 소리에 묻혀버린 듯했다. 윤서는 민재의 곁에서 조용히 차를 내왔다. 민재야.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우리가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지만 민재는 그 안에서 단단한 의지를 느꼈다. 윤서는 단순한 연인이 아니었다. 그는 민재의 가장 큰 지지자이자 이 싸움에서 함께 맞서 싸울 동료였다. 다음 날, 민재는 지수와 다시 대화를 나눴다. 지수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지만 민재의 부드러운 태도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오빠. 사실 저도 이 집에 오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가 갑자기 아저씨랑 결혼한다고 해서 지수의 말은 떨리고 있었다. 민재는 그녀의 말에서 진심을 느꼈다. 지수는 단순히 새 가족의 일원으로서 이 집에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결정에 억지로 끌려온 피해자였다. 민재는 지수에게 물었다.
너희 엄마가 왜 이렇게 급하게 결혼한 거지? 뭔가 이상하지 않아.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엄마가 이 집을 원했어요. 아저씨가 이 집이 엄청 비싸다고 했거든요. 민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 집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었다. 어머니가 남긴 유산. 민재의 마지막 가족의 흔적이었다. 그날 밤, 민재와 윤서는 거실에서 강철수와 혜진을 마주했다. 민재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 이 집은 엄마가 저에게 남긴 거예요. 왜 저를 내쫓으려 하시는 겁니까? 강철수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민재, 너는 이제 이 가족의 일원이 아니야. 혜진과 아이들이 여기서 새 출발을 해야 해. 민재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아버지, 저를 이렇게 쉽게 버리실 건가요? 저도 아버지의 가족입니다. 하지만 혜진이 끼어들었다. 민재 씨,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이 집은 우리 아이들에게 더 필요해요.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계산이 깔려 있었다. 윤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나섰다. 아저씨, 민재는 이 집의 주인입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감정적으로도 그렇죠. 왜 민재를 이렇게 몰아세우시는 겁니까? 강철수는 윤서를 노려보며 말했다. 너 같은 놈이 감히 내 집에서. 하지만 민재가 그의 말을 끊었다. 아버지, 윤서는 제 가족입니다. 아버지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 순간 지수가 거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저 이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 집으로 돌아가요. 혜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수야. 무슨 소리야? 지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엄마가 이 집을 노리고 아저씨랑 결혼한 거잖아요. 저 다 알아요. 지수의 폭로에 방 안은 얼어붙었다. 민재와 윤서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 상황이 단순히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혜진은 이 집의 재산 가치를 노리고 강철수를 이용한 것이었다. 민재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다. 아버지, 이게 사실입니까? 저를 이렇게 내쫓으려 한 게 돈 때문이었나요? 강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민재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다. 윤서는 민재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민재야, 우린 진실을 알아낼 거야. 그리고 이 집을 지킬 거야. 민재는 지수와 함께 혜진의 의도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지수는 어머니의 서류를 몰래 보여주었고, 그 안에서 혜진이 이 집의 소유권을 넘기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민재는 충격을 받았다. 그의 아버지는 단순히 새 가족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민재를 완전히 배제하려는 계획에 동참한 것이었다. 하지만 민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윤서와 함께 법률 상담을 받기로 했다. 이 집은 어머니가 남긴 유산이었고 법적으로 민재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민재는 아버지와의 대화를 시도하며 진심으로 그를 설득하려 했다. 아버지, 저를 미워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엄마의 유산까지 버리실 건가요? 강철수는 여전히 단호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세한 흔들림이 있었다. 민재는 그 순간 아버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아직 남아있는 가족에 대한 애정을 보았다. 민재는 법률 상담소에서 변호사와 만났다.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집은 민재 씨의 어머니가 남긴 유산이고 법적으로 민재 씨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새 아내와 함께 어떤 계획을 세웠든 소유권을 넘기려면 민재 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재는 안도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다. 법적으로 이길 수 있다 해도 아버지와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져 있었다. 윤서는 그의 곁에서 말했다. 민재야, 이 싸움은 집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야. 너 자신을 지키는 거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윤서의 말에 힘을 얻었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차가운 태도가 마음에 걸렸다. 강철수는 왜 이렇게까지 민재를 밀어냈을까? 단순히 민재의 성정체성 때문일까?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걸까? 한편 지수는 민재에게 점점 더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민재와 윤서의 관계를 보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다. 오빠. 윤서 오빠랑 같이 있는 모습 보면 진짜 행복해 보여요. 저도 그런 사랑을 하고 싶어요. 지수의 말에 민재는 미소를 지었다. 지수야. 사랑은 사람을 바꿀 수 있어. 우리 모두를 바꿀 수 있어. 민재는 지수와 함께 혜진의 계획을 더 파헤쳤다. 그들은 혜진이 과거 부동산 사기를 저지른 전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혜진은 강철수를 이용해 이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자신의 빚을 갚으려 했던 것이다. 민재는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리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민재는 강철수를 찾아갔다. 아버지. 혜진 씨가 이 집을 노리고 있다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다. 강철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민재야. 내가 잘못했어. 강철수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떨리고 있었다. 민재는 아버지가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처음 보았다. 아버지. 저를 미워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 집은 엄마의 유산입니다. 우리 가족의 흔적이에요. 강철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혜진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그는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재야. 내가 너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 미안하다. 민재는 눈물이 차올랐다. 아버지의 사과는 작았지만 그에게는 큰 의미였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혜진은 여전히 이 집에 머물렀고 그녀의 아이들은 이 갈등의 중심에 있었다.
민재와 윤서는 지수와 민호를 따로 만났다. 민호는 아직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수는 민재에게 말했다. 오빠, 저희 엄마가 잘못했어요. 저도 도울게요. 민재는 지수의 용기에 감동받았다. 그는 지수와 함께 혜진을 설득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며칠 뒤, 민재는 혜진과 마주 앉았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혜진 씨, 이 집은 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혜진은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민재 씨, 이건 오해야. 내가 너를 내쫓으려 한 게 아니야. 하지만 지수가 끼어들었다. 엄마,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 다 알아요. 지수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혜진은 결국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음을 깨달았다. 민재는 혜진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혜진 씨, 이 집을 떠나세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하세요. 혜진은 아무 말 없이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재는 그녀의 아이들, 지수와 민호가 이 일로 상처받을까봐 걱정되었다. 혜진은 결국 집을 떠났다. 하지만 민재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지수와 민호는 어머니를 따라가야 했지만 그들은 이 집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었다. 특히 지수는 민재와 윤서에게 깊은 애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민재는 지수와 민호를 따로 불러 말했다. 너희가 원한다면? 이 집에서 지낼 수 있어. 하지만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 고마워요. 저희 엄마가 잘못했지만 저희는 오빠를 가족으로 생각해요. 민호는 아직 어색해했지만 민재의 진심을 느끼고 있었다. 민재는 그들에게 말했다. 우린 가족이 될 수 있어. 하지만 그건 서로를 존중할 때 가능한 거야. 한편 강철수는 민재와 단둘이 시간을 보냈다. 그는 처음으로 민재의 삶에 대해 물었다. 민재야, 윤서랑 정말 행복한 거냐? 민재는 아버지의 질문에 잠시 멈칫했다. 네. 아버지. 윤서는 제 전부예요.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이에요. 강철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민재의 성정체성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아들의 행복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민재야, 내가 잘못했어.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민재는 아버지의 말에 눈물이 흘렀다. 그는 아버지가 완전히 변하지는 않더라도 작은 변화의 시작을 보았다. 윤서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민재야, 이게 바로 우리가 싸운 이유야. 너를 지키기 위해서. 민재는 이 집을 지켰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자신의 정체성과 사랑을 지켰다는 점이었다. 지수와 민호는 점점 더 민재와 윤서에게 마음을 열었고
그들은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민재는 우연히 어머니의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강철수와 어머니의 과거, 그리고 민재에 대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일기장은 또한 강철수가 민재의 성정체성을 알았을 때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그리고 그 혼란이 그를 차갑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주었다. 민재는 일기장을 읽으며 아버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일기장을 보여주며 말했다. 아버지, 엄마는 우리 둘 다 사랑했어요. 그리고 저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강철수는 일기장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민재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민재야, 내가 잘못했어. 이제부터라도 우리 가족이 되자. 민재와 강철수의 관계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다. 강철수는 여전히 민재와 윤서의 관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려 했다. 민재는 아버지의 변화를 보며 희망을 품었다. 지수와 민호는 이제 이 집의 일원이 되었다. 지수는 민재와 윤서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특히 그녀는 윤서의 사진 작업의 매력을 느끼고 그의 스튜디오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윤서는 지수에게 사진의 기본을 가르치며 그녀가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민호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민재의 따뜻한 태도에 점점 마음을 열었다. 민재는 민호와 함께 축구를 하며 그와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민호야, 넌 어떤 꿈이 있니? 민호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다. 저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어요.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같이 공부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민재와 윤서는 이 집을 단순한 주거지로 만들지 않으려 했다. 그들은 이곳을 가족, 사랑,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다. 민재는 윤서와 함께 집을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어머니의 흔적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바꾸려 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혜진이 다시 나타난 것이다. 그녀는 민재에게 전화해 말했다. 민재 씨, 내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돌려주세요. 민재는 당황했다. 지수와 민호는 이미 이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민재는 지수와 민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지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오빠, 저는 엄마와 함께 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더 행복해요.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는 그들의 선택을 존중했지만 혜진과의 갈등이 다시 시작될까봐 걱정되었다. 민재는 윤서와 상의한 뒤 혜진을 만나기로 했다. 그는 혜진에게 말했다. 혜진 씨, 아이들은 여기서 행복해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그리워요. 민재는 혜진의 진심을 느꼈다. 그는 혜진에게 제안했다.
혜진 씨. 아이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먼저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세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혜진은 결국 아이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재와 윤서에게 사과했고, 지수와 민호에게도 진심으로 다가갔다. 민재는 혜진의 변화를 지켜보며 그녀가 진심으로 바뀌려 노력하고 있음을 느꼈다. 민재와 윤서는 집을 리모델링하며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거실에는 가족 모두가 모여 밥을 먹을 수 있는 큰 식탁을 놓았다. 민재는 어머니의 사진을 벽에 걸며 말했다. 엄마, 우리 이제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어요. 지켜봐 주세요. 강철수도 점점 더 민재와 윤서의 관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는 윤서와 단둘이 대화를 나누며 그의 진심을 알게 되었다. 윤서야, 민재를 잘 부탁한다. 강철수의 말에 윤서는 미소를 지었다. 아저씨, 민재는 제 전부예요.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지수는 윤서의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배우며 자신의 꿈을 키워갔다. 민호는 민재의 도움으로 코딩 공부를 시작했고, 점점 더 자신감을 찾았다. 이 집은 이제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공간이 되었다. 민재는 어느 날 밤, 윤서와 함께 옥상에서 별을 바라보았다. 윤서야, 우리가 여기까지 올 줄 몰랐어. 고마워. 너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 윤서는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재야, 우리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거야. 앞으로도 함께하자. 1년 뒤, 민재와 윤서는 이 집에서 새로운 삶을 꾸려가고 있었다. 강철수는 민재와 윤서의 관계를 완전히 받아들였고, 지수와 민호는 그들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혜진은 아이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다. 민재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꿈꾸던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엄마, 우리가 해냈어요. 이 집은 이제 사랑으로 가득해요. 어느 날, 민재와 윤서는 가족 모두를 초대해 큰 식사를 준비했다. 강철수, 지수, 민호, 그리고 혜진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식탁은 웃음과 대화로 가득했다. 민재는 윤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게 바로 내가 꿈꾸던 가족이야. 윤서는 민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민재야, 우리 사랑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어. 그날 밤, 민재는 어머니의 사진 앞에 섰다. 그는 속삭였다. 엄마, 우리 이제 행복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행복할 거예요. 이 집은 더 이상 갈등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 이해, 그리고 용서로 가득한 곳이었다. 민재와 윤서의 사랑은 모든 시련을 이겨냈고, 그들은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집을 지키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이 모든 경계를 넘어 가족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였다.